성장주 투자의 대가라 불리는 캐시우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요즘 다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제가 1년에 한 번씩 챙겨보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걸 꼭 공유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같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먼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캐시우드라는 성장주 투자에 아주 진심인 분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이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 캐시우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친근하게 돈나무, 그래서 돈나무원이라고 부르죠. 돈 나오는 나무.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 좋았었는데 그동안 주가가 폭락하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이제 슬슬 다시 주가 좋으니까 인터뷰 막 나오더라고요. 펀드가 출시한 이후로 최고의 한 달 수익률을 보냈습니다. 뭐 들고 있는데 그렇게 좋나요 하실 수 있는데 요 아크 ETF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의 1등이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거의 테슬라와 운명을 함께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 비중이 1등. 테슬라도 좋고 요즘 막 코인도 들썩입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뭐 이런 주식들 막 85% 올해 한 달 동안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난 주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을 다 앞서니까 들썩썩한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최고의 한 달 보낸 캐시우드 기술주의 화려한 기한입니다. 그래서 아크 ETF가 2014년 말인가 상장했었는데 ETF 상장 이후로 출범 이후로 최고의 한 달입니다. 한 달에 27.8%. 참고로 나스닥이 지금 연초에 10%대 올랐는데 그거에 뭐 2배 넘게 올랐으니까 엄청 오른 거죠. 참 보시면은 최근 2년 동안 금리 인상 사이클 접어들면서 이렇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폭락을 가까운 모습 보였었는데 이번 달에 돌아선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하얀색이 아크 ETF입니다. 와, 제가 코로나 저점을 100이라고 가정해봤거든요. 세팅을 해보니까 코로나 저점 대비 4배 올랐더라고요. 이러니까 돈나무 원이라고 불릴만 하겠죠.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란색이 나스닥이 2배 오를 동안 아크는 4.5배, S&P 500은 2배가 최고점이었는데 지금은 2021년부터 1년, 2년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 빼꼼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혹시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좀 증시 좋고 하니까 요즘에 분위기가. 여기도 보시면은 2022년 말까지만 해도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캐시우드의 마법이 저주가 됐다. 2년 만에 60조 잃은 돈나무원이 충격. 이러면서 고점 대비 80% 빠졌고 투자자 대거 이탈했는데 올해 한 달 만에 이렇게 부활하니까 최고의 한 달 보낸 캐시우드. 기사가 한 달 만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서 기술주의 화려한 기환 이러면서 지금 보시면 올해 연초를 100이라고 봤을 때 캐시우드의 아크 펀드가 37% 올랐고 나스닥은 연초 대비 15%, S&P 500은 8%. 확실히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이긴 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보시면 2년 동안 제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21년 고점부터 1년 하락, 2년 하락해서 2년 동안 상승을 못했는데 여기 고개를 빼끔 들었습니다. 장기 추세를 의미하는 파란 200일선을 처음으로 뚫었어요. 거의 2년 만에. 근데 아직도 최고점 대비 73%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이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닷컴 버블 터졌을 때 당시에 나스닥이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거품 터졌을 때의 이 아크 ETF인데 주가 흐름 비슷하죠. 그래서 많이 비교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나스닥 버블이 아니었고 아크 버블이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거의 거품은 다 빠졌어요. 진짜로. 닷컴 버블 이후에 나스닥도 이러다가 이렇게 대세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점 대비 70, 80 빠졌으니까 대세 상승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확실히 많이 빠지긴 한 것 같죠. 그렇죠? 거품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정도로 진짜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2년 동안 올랐던 물량들을 소화해야 되니까 여기 위에 물려있는 물량들을 좀 소화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등해서 오를만 하면 또 위에 물린 분들이 팔고 이럴 수 있으니까 조금 대세 상승으로 돌아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또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이분이 또 그래도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 만큼 혁신이나 성장주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진심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좋은 내용인데 약간의 뽐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약간 사고 싶어져요, 주식을.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렇게 보다가 큰일 났다 이거 막 매수 누를까 하다가 정신 차리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매년 초에 성장주 혁신주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먼저 해드리자면 이 5개 혁신이 2030년까지 증시와 세상을 뒤집을 거다. 완전 다 뒤집어 놓을 거다. 지금의 증시 구조랑 완전 달라질 거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증시거든요. 2030년에 증시의 68%, 3분의 2는 지금 없던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차지한대요. 그 5개가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 전통 분야는 오르긴 오르겠지만 연평균 2% 아주 미미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거의 정체. 그러니까 지금 있던 애들은 거의 똔똔인데 지금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었던 애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2010년대에 새롭게 상장해가지고 증시를 완전 판도를 뒤엎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다 하기는 어렵죠. 또 시총 10위 안에 테슬라가 또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바뀔 수 있는데 어떤 5개냐 봤더니 요겁니다. AI, 블록체인, 멀티 시퀀싱, 요건 유전자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입니다.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이 5개 분야가 세상을 바꿀 거고 증시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다.
라는 게 이 아크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크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주장이긴 한데 2030년에 전 세계 GDP가 요 정도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도 성장이 반영 안 된 숫자다. 잘못됐고 이 에너지 저장이 불러올 시장을 더해야 되고 로보텍스도 더해야 되고 멀티 시퀀싱 블록체인도 더하는데 마지막 AI가 포함되면은 GDP 성장이 엄청나게 AI가 기여한다. 그래서 이 5가지 파괴적 혁신 분야가 GDP를 폭발적으로 늘릴 것이다. 이걸 과소평가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AI의 집약체는 역시 이 자율주행이랍니다. 자율주행. 이거 가장 잘하는 회사가 누구냐? 결론이 테슬라사랍니다. 그러니까 아크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그래서 테슬라사라 소리를 이렇게 길게 할 수 있구나. 150페이지 되는 보고서인데 읽다 보면 테슬라 영업사원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가려서 들으실 필요는 있는데 이번에도 이 보고서를 내면서 10배 오를 주식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 나한테 만약에 $100만 지금 주고 한 개의 주식을 10년 묻어두라면 여전히 테슬라다. 이분은 이 한결같은 주장을 해오신 분이에요. 실제로도 성과도 내신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노란색이 테슬라 주가인데 최근에 엄청 빠졌었다가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크는 계속 테슬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역시 캐시우드다 이러면서 약간 또 한동안 2년 동안은 캐시우드만 나오면 못 믿는다 막 이랬는데 요즘 또 캐시우드가 뜨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5년 후 10배 갈 거다. 지금 테슬라 주가가 180에서 200불인데 5년만 묻어두면 1500불 간다네요. 이런 자극적인 단어 사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막 10배 간다 그런 거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S자 커브에 최적화한 게 테슬라다. S자 커브가 뭐냐? 잠깐 설명드리면 이 왼쪽이 그림인데 기업이 혁신을 할 때 이 S자 성장을 겪는다는 거예요. 기술이 처음에 태어나서 급성장을 하고 정체기에 접어드는데 이 S자 곡선을 잘못 넘어서면 성숙하다가 도태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성장 기업들이 여기서 무너지는데 테슬라는 전기차 S자 곡선 넘어서 자율주행으로 들어가서 더 시장이 큰 에너지 저장까지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복합체인 AI 로보틱스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정체될 만하면 다음 시장, 정체될 만하면 다음 시장, 정체될 만하면 다음 시장, 더 큰 시장으로 S자 커브를 최적화해서 잘 이용하는 기업이 테슬라고 그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봐도 테슬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혁신 기술, 세상을 바꿀 기술이고 증시를 장악할 기술인데 제가 봐도 그중에 거의 AI, 로보틱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이런 거 3개에 당장 해당되는 게 테슬라고 블록체인까지는 제가 잘 머스크가 비트코인도 관심 많고 하니까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아직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건 바이오니까 조금 떼놓고 보더라도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게 테슬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30년에 로봇까지도 진출한다 테슬라가. 왜냐? 결국 가장 큰 시장은 AI 로봇이니까 현재 로봇의 혁명을 주도하는 건 아마존이 맞다. 근데 이 AI와 배터리와 로봇공학 기술을 가진 테슬라도 진출을 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시장 사이즈가 전기차는 저리 가라죠. 자율주행 저리 가랍니다. 이 로봇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총 사이즈 증가를 봤을 때 테슬라가 10배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배까지 몰라도 이 사이즈가 크고 테슬라가 잘하는 건 사실이니까 물론 극단적인 긍정 전망인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이렇게 근거를 대고 있고 그래서 보고서를 공유드리면 결론은 이 5개의 혁신의 중심에 AI가 있는데 이 AI가 바꿔버릴 부분에 대해서 세상이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영이 안 돼 있다. 2023년 빅 아이디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챗 GPT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바로 챗 GPT로 들더라고요. AI 챗봇을 지금 기업이 도입하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은 2020년만 해도 챗 GPT 3면은 2020년 모델이거든요. 챗 GPT 3 구식 모델을 적용하는데도 학습하는데 50억 원이 든대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2년 만에 45만 달러, 10분의 1로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학습 비용, AI 도입하는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2030년, 10년만 있으면은 챗봇을 도입하는 비용이 30달러?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50억 원 하던 비용이 지금은 10분의 1인 5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30달러. 그러니까 거의 비용이 안 든다는 거죠. AI를 적용하는데 혹은 데이터 학습하는데 드는 비용이 연평균 70%로 줄어든다. 이러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도 구글이 일간 85억 개의 검색을 처리한대요. 방대하죠. 이 비용 감소 덕분에 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이 나중에는 고작 650불밖에 안 될 것이다. 10년 뒤니까 이런 챗봇 같은 것들 기업들이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라는 거겠죠. 그걸로 뭐 할지. 그러니까 폭발적인 어떤 AI 챗봇의 도입을 불러오는 게 비용 감소 덕분이고 그리고 그걸 적용 잘하는 게 역시 테슬라라는 거죠. 그래서 AI 챗봇이 저도 이거 신기했는데 이제 AI 챗봇 요즘 난리잖아요. 챗 GPT부터 해가지고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게 비용이 줄어들면서 로보택시 시장을 더 빨리 데려올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같은 거 하고 있는데 AI 챗봇이 학습을 한 속도가 빨라지고 로보택시가 4차선의 복잡한 교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교통 상황을 훨씬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동안은 막 이런 얘기해도
먼 미래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요즘은 진짜 AI 챗봇 이런 거 저도 써보니까 질문하는 대로 답변 잘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인간보다 더 똑똑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기술이 가속화되면은 거의 모든 교통 상황에서 인간을 안전하게 이렇게 운행해 줄 수 있는 로보택시 시대가 더 빠르게 오는데, 그게 테슬라고, 테슬라는 아크에 따르면 2024년에서 5년 사이에 상용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급증할 거다. 지금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숫자로 데이터를 수집 중인데 이거 아직 기업 가치에 반영 안 돼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편이죠. 지금 다른 기업들도 상용화 한다 하지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AI 챗봇 같은 애들이 완전히 판도를 바꿀 거다. 1년 2년 막 단축시킬 거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로보택시 시대가 오면요, 근거리 항공의 60%까지 대체한대요. 비행기 탈 거 로보택시 탄다는 거예요. 야, 테슬라가 항공사들한테까지도 위협이 되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주기 때문에 15%의 항공시장을 뺏어올 거고 45% 정도는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가속화되면서 아마존이 지금 하고 있는 로봇도 가속화된다는 거죠. 야, 이거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아마존이 지금 로봇을 하루에 1000대씩 만들고 있대요. 이게 더 빨라질 거랍니다. 그래서 로봇이 지금도 누적으로 52만 대인데 조금 있으면은 아마존의 직원보다 로봇이 많아질 거래요. 야, 근데 이 시장에 테슬라도 들어간다는 거죠. 2030년이면 아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장이 제일 사이즈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것도 AI가 지금 완전히 판을 흔들고 빠르게 가속화시키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은 앞으로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반토막으로 줄 거고, 이건 거의 이미 현실에 온 것 같아요. 이미지 생성하는 거, 저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썸네일 같은 거 의뢰한다 그러면은 디자이너 분께 돈 주고 의뢰하거든요. 근데 이 디자이너분께 의뢰할 때 하나당 20만 원 의뢰하고 5시간 걸린다고 했으면 지금은 AI한테 맡기면 그림 그려주는데 0.08달러군요. 와, 얼마죠 이게? 아무튼 그렇고 몇백 원, 몇십 원에 할 수 있고 1분 미만 만에 뚝딱 그려주니까 혁신적인 부분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지금은 인간 기계가 반반인데 2030년 가면은 거의 인간은 필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생산성 차이가 날 것이고, 그러면서 생산성 늘어나면은 필연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노동시간 줄어들면서 여가시간이 일어난다. 노는 시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꼭 포함을 시키던데, 이렇게 보통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AI 때문에 이렇게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노령화도 있지만 결국은 AI가 우리 단순 작업들을 대체하면서 우리가 노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캐시우드는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체류 비중이 2030년이 되면은 절반 이상, 야, 하루에 눈 떠가지고 절반 이상을 온라인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체류 비중이 39인데 53 때문에 현타가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저도 컴퓨터 하는 시간 따져보면은 거의 절반 될까요? 절반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디지털 여가는 이제 도입부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AI 때문에 우리가 노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쪽을 유망하게 또 보더라고요. 하나의 분야로. 그래서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온라인 스포츠 베팅, 디지털 광고 관련주가 뭐 있을까요? 노는 시간 많아지면 유튜브 보시고 넷플릭스 보시고 그만큼 광고도 늘어날 거고, 게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도 인수하려고 하고 넷플릭스도 게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시간도 늘어날 거니까 상거래, 자극적인 걸 즐기기 위해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도 하실 수 있고, 이런 관련주에 대한 키워드가 여기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볼 거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 기술의 채택이 특히나 침체나 위기에 가속화된대요. 이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렇게 위로 늘어날수록 로봇의 도입이 일어난다는 건데, 빨라진 게 닷컴 버블 직후 갑자기 확 가속화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봇의 대당 단가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대당 단가는 낮아지는 거죠. 점점 비용이 싸지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팍 늘어납니다. 단가도 낮아지고 수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금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공급망으로 완전히 치명타를 입히고 나서는 기업들이 정신 차리고, 야, 안 되겠다, 이제 우리 혁신 기술 빨리 도입해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10년마다 침체나 위기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팍팍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혁신 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있다. 지금도 그런 또 변곡점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보다 이렇게 갑자기 훅훅 바뀐다는 거죠. 우리도 눈치 못 채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너무 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무슨 2030년이나 당장 내일 주가도 모르고 어떻게 모르는데 하실 수 있는데, 캐시우드는 역시 전기차도 당장부터도 변곡점이다. 가까운 얘기로는 2022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시장에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먼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 좋다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처음으로 전기차 가격이 그동안 비쌌는데 처음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가격이 동일해진,
페러티 가격이 같아졌다라는 지점이거든요. 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젠 전기차가 더 싸지기 때문에 2022년부터 전기차의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한테도 좋고, 물론 경쟁이 심해질 수 있겠죠. 근데 캐시우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1등 기업이니까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이 늘어나는 건 오히려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너도나도 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 중에 하나로 역시 테슬라는 배터리도 혁신 기술 갖고 있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으니까 배터리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기차 보급이 지금하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테슬라는 역시 비용 절감에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인상 깊었는데 테슬라 처음에 살 때는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1.5배 비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 왜 이렇게 비싸 했는데 테슬라 유지보수 비용이 0.7배래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5년만 타면은 다른 차보다 실질적으로 싸게 타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혁신 기술이 있는 기업이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옛날에 미국의 케이블 TV 있잖아요. 미국 케이블 TV 등록해서 보시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불 내시거든요. 한 12만 원. 근데 지금 이 케이블 해지하고 스트리밍 한 5개 구독해도 이거보다 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해줘서 구독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 대상이 되고,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이런 거 구독 비싸요 하실 수 있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옛날에는 번들로 케이블 구독하려면 10만 원 이렇게 억지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선택해서 만 원에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성 높이고 혁신 기술이 소비자들의 비용을 절감해주면서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맨 처음에 이 5가지 혁신 분야가 증시의 68%를 차지할 것인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여기 보라색 AI입니다. AI, 에너지 저장, 로보틱스, 멀티 시퀀싱, 바이오 쪽이고 블록체인,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 혁신 모든 중심에 AI가 있다. 그래서 마침 요즘에 AI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캐시우드의 이 아크 펀드도 AI를 상당히 오래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보니까 이거 자료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성장주 투자하다가 마음이 흔들릴 때 꺼내보는 자료인데 이게 무려 2017년에 나온 자료예요. 그것도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내놓은 일명 2090년의 사회 계급도인데 2090년에는 4개의 계급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빡 늘어나면서 우리 일반 시민의 시장 참여율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대부분의 우리 같은 시민들은 일반 시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다 AI가 다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제 이 AI의 주식을 들고 있는 이런 IT 공룡기업들을 소유한 소유주가 상위 0.001%, 거기서 활동하는 정치인, 예체능 스타 0.002% 이렇게 먹는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이런 유망한 주식들을 사서 모아야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리를 걸쳐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심지어 2017년에 나왔던 건데 다시 요즘에 또 주목을 받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한번 꺼내봤는데 벌써 5년, 6년 전에 나왔는데 점점 이제 2020년이 왔고 나중에 2030년에도 또 꺼내보겠죠. 이거 진짜 이렇게 되는지 무섭습니다. 물론 요즘에 AI 광풍이에요. 그래서 약간 뽐뿌가 있긴 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요즘에 네이버도 챗 GPT에 맞서는 챗봇 준비한다니까 주가 막 오르고, 중국도 지금 AI 테마주가 난립니다. 바이두라고 중국판 구글이라고 있거든요. 검색회사. 거기도 AI 챗봇 출시한다니까 막 급등하고요. AI 테마주들이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뽐뿌 낼 때는. 이게 5년 전에도 막 블록체인, 비트코인 광풍일 때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데 레모네이드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 이름이 롱 아이스티라고, 아이스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회사명을 롱 블랙체인으로 바꾸니까 200% 뛰었어요, 주가가. 근데 진짜 웃긴 게 이때가 2017년 12월이었거든요. 이때가 비트코인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이클에 딱 정확히 정점. 물론 뭐 AI 주식이 고점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약간 뽐뿌가 좀 부는 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또 테마주 이런 거에 탑승하시는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꼭 이렇게 증시에서 한 번씩 호재성으로 개미꼬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테마주보다는 진짜로 AI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고 기술이 있는 우량한 회사들, 이런 것들은 조정에 장기적으로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들을 뽑아봤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식들이 뭐 주간 수익률 플러스에 올해 수익률 다 플러스이긴 하지만 아직 고점에서는 반토막 난 테슬라도 있고 20-30% 빠진 마소, 구글도 있고 또 엔비디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저번에 2016년에 열풍 불 때는 엔비디아가 2배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단기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만드는 회사, 고성능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반도체 ETF, 이렇게 한번 저는 꼽아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아크가 발간한 투자 아이디어 보고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네이버 카페에도 업로드 해둘게요. 영문이고 154페이지인가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린 것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뽐뿌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갑자기 막 AI 주식이 사고 싶거든요. 그래, AI 주다 역시 내 전 재산을 몰빵하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 과열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길게 보는 아이디어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